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연중 저점을 새로 썼지만 그나마 어제보다는 오늘이 상황이 낫다라고 보이는 것이 어제는 장중 저점에서 시장이 마무리가 됐죠.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오늘은 거래소 시장 양봉으로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전환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언제쯤 저점을 잡아나갈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투자전략상품부의 박석현 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저점을 논하기에는 이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오늘 그 장중에 한 40포인트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상황 투자 심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시장 위험이 인플레이션이랑 연중 긴축 위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거친 것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정책의 어떤 강화 부분이 향후에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이고 기업 실적 부진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이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연준 정책 어떤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코스피가 한 1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가 하락은 열어놓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의 긴축 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 인상 가능성이 한 23%에 불과했는데 오늘은 이 시각 현재 보니까 75bp 인상 가능성 95.7%까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시장에서는 확실시하고 있다라는 분위기인데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면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번 주에 예정이 된 그 6월달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90% 이상으로 하루 만에 지금 급격히 높아졌고요. 더불어서 7월달 FOMC 회의에서도 한 번 더 75bp가 될 가능성을 한 60%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이 연준 금리 인상폭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상황이라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결정이 될 가능성은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준이 이제 그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얼마만큼 향후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매파적 성향을 보일 것인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공격적인 어떤 긴축 성향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공격적인 정책 성향이 시장 예상하고 달리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그 이번 주 FOMC 회의를 통해서 발표될 점도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인 성향 이어갈 것이다. 점도표 저희와 함께 또 내일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또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이 되겠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290원을 넘어서면서 연고점을 다시 썼는데 어제 이 시간에 또 저희가 의견을 들은 거로는 1350원까지 열어두고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도죠. 2020년도 코로나 위기가 처음 터졌을 때 장중에 1296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그 위로 형성된 시점은 거의 없고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시절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 그 달러 강세를 제어할 요인들은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부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이 억제가 되려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부각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어떤 제한적인 요인은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기본적으로는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최근 시장 환경 하에서는 원자재 수입이 지금 상당히 빨리 급증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건 역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 자체는 고점을 높여가는 과정이 당분간 불가피하고 레벨 여부를 좀 떠나서 달러 강세 환경이 지속이 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 쪽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채권, 외환 시장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 외환 당국에서는 구두 개입을 했어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진 않았는데 만약에 정책 공조가 나온다면은 원화, 약세 압력을 좀 상쇄는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정책 공조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억제했던 케이스가 몇 차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책 공조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해외적인 글로벌적인 영향이 훨씬 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와 움직임에 상당 부분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정책 공조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속도를 좀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추세 자체를 반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를 움직이는 요인들의 환경 변화가 수반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외 여건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같은 안전자산 늘리는 게 안전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때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10% 정도 추가 하락을 열어놔야 한다라는 말씀이니까 현금 비중을 지금도 좀 늘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투자 전략은요? 네,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 좀 확대 쪽이 조금 유망해 보이고요.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 과거 같은 케이스에서는 경기가 좀 안 좋고 주식이 좀 부진할 때는 채권 시장 쪽으로의 어떤 비중 확대가 유망했었죠.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한 20년간 나오지 않았었던 인플레가 지금 개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 주식과 채권 모두 비중 확대는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현금성 자산을 조금 늘려놓는 전략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자체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떨어졌던 성장주에 대해서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은 좀 이른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하고 배당주 확대 전략을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장기 관점입니다. 1년 이상의 어떤 그 장기 관점에서는 그 투자 시기를 좀 멀리 보고 있는 투자자를 기준으로는 지금 코스피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이죠. PER이 장기 평균보다 지금 10% 정도 수준까지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적립식 분할 매수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시계가 짧은 시기가 아니고 1년 이상의 시계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은행 투자전략상품부의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